자, 그러면 RRSP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RRSP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 신 넘버가 레지스터 돼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리타이먼트 세이빙 플랜 말 그대로 이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세이빙 플랜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이 RSP 플랜에다가 돈을 집어넣으시게 되시면은 본인이 세금 신고하는 그 금액에서 집어넣은 만큼 세금 신고를 덜 하실 수 있어요. 만 71세가 넘어가시면 안 돼요. 만 71세 이전에는 RRSP를 사용 가능하신데 만 71세가 넘어가시면은 RRSP가 아니라 RIF라고 해가지고 다른 플랜이 있거든요. 그건 또 다음번에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RSP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노후를 위해서 사용하는 플랜이긴 한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본인의 인컴 텍스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제 RRSP를 많이 활용들을 하시죠. 그래서 RRSP 같은 경우에는 텍스 프리가 아니라 텍스 디퍼드 인베스트먼트라 해가지고 돈을 빼실 때 텍스 프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RRSP 내에서 만약에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되면은 그 해 당장 이제 뭐 세금 신고하는 건 없지만 나중에 이제 돈을 RRSP에서 빼실 때 그거는 세금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건 텍스 프리가 아니라 이제 텍스 디퍼드라고 해가지고 텍스를 나중에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자, 만약에 이제 형님이 5만 불을 버신다고 해 그로스로 5만 불을 버셨고 세금 신고를 5만 불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RRSP에다가 2만 불을 집어넣었다고 하시면은 그 해에 이제 세금 신고하는 거는 사실 3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들고 나중 가서 이제 노후에 인컴이 없으시잖아요. 그때 돈을 빼실 때 텍스를 내시게 되면은 사실은 그 2만 불에 대한 텍스는 사실 더 줄어들게 되죠. 그럼 이거에 대한 주된 혜택이라면 주된 혜택은 이제 임금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인컴이 높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RRSP를 굳이 현재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면은 이 RRSP를 사용 안 한 것도 TFSA랑 마찬가지, TFSA처럼 이 다음 해로 넘어갔을 때 같이 쌓이거든요. 나중에 인컴이 높았을 때를 대비해서 그냥 사용 안 하시다가 인컴이 높아지셨을 때 넣으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어떠한 분들은 이제 본인의 그 인컴을 낮춰가지고 인컴이 낮을수록 또 세금 또 환급 받을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계산해서 집어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원래 인컴이 이제 5만 불이 됐어. 네. 5만 불인데 3만 불치를 사고 나면 내가 수입이 2만 불밖에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2만 불이기 때문에 저소득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게? 그렇죠. 저소득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RRSP에 돈을 더 집어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돈을 빼실 때 거기 이제 텍스를 차감하게 되시고 그리고 그 빼실 때 그 금액은 인컴으로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RSP에 넣으실 때 좀 잘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집어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 해 버신 만큼의 맥시멈으로는 18%밖에 못 넣으세요. 그러면 그리고 18%라고 해도 뭐 엄청 많이 버신 분들은 뭐 18%면 또 그 금액이 엄청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또 한 해 한 해 정해진 게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000불인가요? 아마 한 2만 몇천 불로 이제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제한선이 있다는 거 미리 알아두셨으면. 주변에서 듣기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또 RRSP를 넣어놨다가 이제 집을 사는 데서 또 사용한다는 분들도 있던데. 네, 그렇죠. 이제 그거 First Home Buyer Plan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집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빼실 수 있는 건데 그 처음에 빼실 때 이제 토탈 빼실 수 있는 금액은 맥시멈 35,000불. 근데 35,000불을 빼실 때는 그거는 이제 뭐 텍스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35,000불 그대로 빼실 수 있으시고 그냥 원금 35,000불을 그대로 그대로 빼실 수 있으시고 그거는 인컴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요. 집을 사는데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유일하게 주는 또 혜택 중 하나죠. 나중에 근데 그거를 다시 넣으셔야 돼요. 그냥 빼시고 그냥 사용하시고 끝이 아니라 다시 15년 상환 기간이 있거든요. 그럼 15년이면은 네, 뭐 15년 내에 이거 다시 집어넣으시면 되시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못 집어넣게 됐어.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그 빼신 이제 남은 금액은 그냥 RSP 뺀 걸로 차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금도 세금대로 내고 뭔가 인컴이 또 그거로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년 내에는 상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사실 45,000불 15년 내에 상환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RRSP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RSP는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 넘버 필요하시고요. 레지던스여셔야 되고 만 71세
이전에까지만 소유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 RRSP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RRSP는 사실은 집 살 때가 아니면은 장기 투자를 주로 이제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은 뭐 이제 언제 RSP에 가입하느냐에 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형님 나이에 이제 리타이먼트를 생각하면은 최소 몇십 년 남았잖아요. 그치. 한 20-30년 남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투자 기간은 20-30년이 되는 거고 RSP 플랜 자체에 넣어두시고 그냥 돈을 아무것도 활용 안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뭐 다른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 상품들로 이제 가입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리타이먼트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상품이 따로 있긴 해요. 근데 그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긴 하지만 RRSP 내에서도 똑같이 그 상품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매할 때는 이게 또 세금을 똑같이 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RRSP 만약에 5,000불을 넣으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5,000불로 뭐 어떤 상품을 산다. 그건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 그 5,000불이 나중에 RRSP 어카운트 내에서 10,000불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돈을 빼기 전까지는 사실은 세금 내시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면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이걸 찾게 된다면 그때 세금을 내셔야죠. 그만큼 인컴으로 잡히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 신고는 하셔야죠. 오, 그거 괜찮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자, 내가 이 RRSP에 돈을 넣었어. 네. 이 RRSP를 TFSA로 옮겨서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얄팍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다 옮기죠. 아니 혹시나 되나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RRSP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번 구하자면, 현재 일을 하시면서 임금이 높으신 분들은 RSP를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만약에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고 어느 정도 세이빙이 있으시면은 RSP보다는 TFSA 투자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TFSA 자체는 돈을 뺐을 때 그러니까 비과세니까요. 오히려 TFSA를 활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RSP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얼마 정도를 넣어야 되는지 그래야 본인이 미니멈 저소득층으로 잡히면서 또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어카운턴트들이랑 상담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네. 은행 관련된 팁, 일종의 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뭐 일종의 팁이자 뭐 그냥 정보 전달 정도 하는 거죠. 은행 가서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뭐 번거롭게 물어보시는 것보다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이제 알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요. 뭐 저희가 말주변이 그렇게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잘 설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좀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많이 횡설수설했는데요. 왜 그랬어? 저는 편집자님을 믿으니까요. 야, 지난번 거 보면은 막 바보 엔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씨 얼마나 바보같이 나왔냐.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뭐 일단 최대한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뭐 밴쿠버에서 이제 다양한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종이나 뭐 이런 거를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사실 여건이 될진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